안녕하세요. 행복지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2%, 그리고 코스닥은 0.40%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3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순매수의 대부분은 운송장비 업종으로 몰려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시장에 나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지중학적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고, 서로 미사일 쏘아대고 난리 났습니다, 요즘. 또 높은 물가로 인해서 금리 인상 우려, 또 심지어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분석회사에서는 투자자들이 현재 쏟고 있다,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이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시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일단 차근차근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지난달 물가가 6.3%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6%였잖아.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이렇게 6% 나온 것은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체 쭉 한 25년 쭉 기간을 보게 되면은 6% 넘는 기간은 이제 이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6%는 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IMF 때 6%가 넘고 그 이후에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현재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높은 물가 체감하고 계시죠? 밖에 나가서 지갑 열기가 참 무섭더라 할까. 이렇게 물가가 높은 이유는 바로 수입 물가가 높아졌고 또 외환 시장의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참 그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외부적인 요인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절약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두 번 연속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참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8월달 되면은 반드시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지금 난립니다. 미국이 대만을 방문을 했고, 또 그 전날에 중국이 진짜 실탄을 막 쏘아댔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이래 지정학적 위기가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졸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또 이런 투자 회사에서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시장은 연준 메시지를 오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속도 조절하겠다. 다른 건 안 보고 수많은 말들을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속도 조절하겠다. 여기에만 꼽혀가지고 시장 좀 환호하면서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속도 조절이 이 시장에서 잘못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오독했을 수도 있고 또 시장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인가? 계속 지금 긴축을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시장이 조금 헷갈리게 됐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 다음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 때까지 9월달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일들을 갖다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운송 장비 쪽으로 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좀 매수를 했는데, 금융 투자나 이렇게 전반적인 기관들 다 이렇게 순매도를 했잖아요. 오늘 시장 수급은 좋지 않았고,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매수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찾아보니까 네 종목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KPX 케미칼은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시점이 됐죠. 지난번에 2020년도 이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시점이었었고, 한 2년여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어중간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구간에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 오른쪽 구간에 있다 그러면 대부분 막 무시하고 지나는 게 맞죠. 또 그리고 초보자들은 이제 더 가능합니다만은 아예 초보자들은 이쪽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기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 구간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초기 모습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공포스러워할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구간에는 웬만큼 물려도 금방금방 이렇게 물린 게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고, 이 오른쪽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것 중에서 보면은 KPX 케미칼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미 글로벌은 그런 예시를 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신, 그럼 화신은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죠. 그럼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뭔가 좀 오늘 있나 살펴봤더니 빵입니다. 오늘은 하얗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 수급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볼 게 없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볼 것만 봤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거. 그동안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고 미국의 성장률이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보고서 속도 조절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완화할 수 있다, 긴축을 좀 완화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미사일 쏘아대고 비행기 지나다니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물가, 정말로 지난 IMF 이후에 이 정도로 높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고물가가 지금 관측이 되어 보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연준 해석을 갖다가 투자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런 분석 자료들도 넣다 보니까 참 주식시장이 복잡하게 되어 보십니다. 자, 이럴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조금 괜찮은 종목, 오늘 예로 들자면은 이렇게 KPX 케미칼처럼 지금 괜찮은 종목들 보이면은 이런 거나 연구를 좀 해가고 투자 여력이 있으면 조금씩 끌고 모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